네, 이번 주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쉬어가더니 전일 다시 상승에 시동을 걸기는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할 것 없이 지금 내년 코스피 지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주면 또 12월 시장이 시작되는 만큼 국내 증권사 센터장들을 중심으로 시장 전망에 대한 뷰, 오늘도 취재한 내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밀경비즈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증권사 센터장들이 또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취재해온 내용으로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코스피 질주가 굉장히 무서운 한 주였습니다. 하루 쉬어가는 듯 했는데 전일 다시 이틀 만에 연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이 사상 최고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요, 연말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코스피의 질주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김영렬 교보증권 센터장 만나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2021년을 반영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캘린더를 기준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보고 있고요. 제로금리 환경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 등은 인지하고 있지만 추후 실물 경제에 대한 회복 등이 정상화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현재 주식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2020년 시장이 한 달 더 남기는 했지만 2021년 내년의 시장을 먼저 선반영하는 게 지금 국내 증시다라는 말을 또 김영렬 교보증권 센터장님이 또 해주셨고, 다른 증권사 센터장들은 또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 맞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유의해야 된다는 지적을 또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조용준 하나금투 센터장은 이 코스피가 연말까지 상승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한 차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고 있었던 매물이 일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 다만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2,400 이하는, 그러니까 2,400까지는 버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장이 이어지고 주식을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또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가 좀 억제가 되면서 이 채권보다는 주식 시장이 좀 더 강하게 간다는 게 좀 그 방증, 그러니까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요, 이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이 지금의 국내 증시가 이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다면서 이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된 거에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이어진 게 한국 대표적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면서 이 반도체와 이제 배터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인 환경도 이 외국인 수급 매수세에 따라 달려 있다.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연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외국인들 역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업사이클, 회복세에 있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이 신흥국, 특히 한국이라는 국내 코스피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 외국인의 선취매가 들어오는 것이 이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는 내년에 코스피 상승세를 베팅하는 이런 일환이다라면서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석원 SK 센터장도 만나봤는데요. 이 내년의 코스피 지수를 증권가 중에 최상단인 2,900선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코로나19의 방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생산 차질, 또 기업들의 이익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국내로 해외 자금들, 해외 투자 자금들이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미국 대통령 이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확실하게 결정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게 확실하게 사실화되고 또 코로나 백신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 금리도 오를 수 있다면서 내년 1, 2분기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업종이 아니라 특정 종목으로 강세장을 보이는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조용준 센터장님이 기관들의 매물을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외에도 김지산 센터장님, 오현석 센터장님 외국인들의 수급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까지는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취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우상향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또 12월 시장도 시작이 되겠다. 이 분위기를 코스피 지수가 좀 더 이어봐야 될까요?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나 증권가 또 이 달러 원화 약세, 원화 강세 분위기가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라면 사실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서 경기 부양책들이 연이어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기업들에게 자금이 흘러나가게 되면서 기업 이익 실적이 살아나게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백신이 하반기, 그러니까 11월 들어서 연이어서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소식이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단을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이 주요 증권사들도 이 내년, 그러니까 연말을 포함해서 내년도 코스피 전망치를 상단을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뭐 최저는 2100선이지만 최대는 2900, 3000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내년 상반기까지는 증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하반기에 들어서는 어쨌든 유동성이 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압력이 강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횡보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겠지만 상단치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세 가지 요인이 크게는 좌우된다고 본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지도 투자자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 미국 대선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으로 체크 포인트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백신 개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어서 뭐 연구일에 여러 가지 곳에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국내 역시도 셀트리온이 언급을 한 만큼 이 부분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살아나고 있다. 또 이제 원화 이 강세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12월 시장이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또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뭐 코스피가 아무래도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 좀 뭐 주가들이 좀 상승하는 좀 좋은 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거를 선별해야 될지 가장 관심이 높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주가가 낮은 기업은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요, 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환경이 좋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코로나 특수를 받았던 이 성장주들에서 이 가치주들 또 경기 민감주들로 이 주가 흐름 이제 무게가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코로나 제약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제약산이 시작이 되고 있지만 백신 개발에 대해서 모멘텀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들 중에서 조금 덜 오른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꼽자면 이제 현대자동차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가 삼성전자나 포스코가 여러 가지 좀 많이 상승세를 최근에 보였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만 유독 이제 9월에 상승했던 18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지를 좀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한 주가의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팍 치고 올라가는 게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던 만큼 현대자동차도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살아나면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수출 업종이 살아나는 게 또 이 현대자동차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또 불어넣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또 증권가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경비주증권부의 김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